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마군포 엔진 시험장에서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40여일 만에 또 다른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하면서 고체연료용 발사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함경남도 마군포 엔진 시험장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30일자 위성사진입니다. 고체연료 시험대로 알려진 지점 바로 옆 들판이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그을린 흔적은 엔진 시험대 끝부분에서 시작돼 긴 나팔 모양으로 뻗어 있으며 그 길이만 120m에 이릅니다. 눈 덮인 다른 지대와 달리 이곳만 검게 그을렸고 흙바닥이 드러난 점으로 볼 때 현장에서 강력한 화염이 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군포 엔진 시험대는 수평 구조로 설치돼 화염이 아래쪽이 아니라 옆쪽으로 뻗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북한의 엔진 시험 정황을 최초로 포착한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데이비드 슈멀러 선임 연구원은 29일이나 28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이 그을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근거로 북한 당국이 29일과 30일 사이에 엔진 시험을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North Korea's primary solid fuel testing facility was at Nagunpo, right next to Hongnam, which is on the country's east coast. It's generally the center of the chemical industry, and in North Korea, it's also where they produce solid fuel for their rockets. So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they test there. 앞서 북한은 지난달 15일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내 새 엔진 시험대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한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이로부터 약 한 달 반 만에 고체 연료 엔진에 대한 추가 시험이 실시된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추가 시험을 한 것과 관련해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2025년까지 고체 연료 기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지시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Wants a solid fuel rocket missile, ICBM, because it's a much shorter time to get it up and fired. I mean, the thing is ready to go. All you have to do is raise it up off the launch stand and touch it off. 액체 연료와 달리 고체 연료 엔진은 연료를 사전에 주입해둘 수 있어 신속한 발사에 장점이 있고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할 경우 은닉하기도 쉽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달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한 데 주목하면서 이번 시험은 북한의 고체 연료 기술이 목표 달성에 한층 더 접근해 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군 당국이 북한 등의 군사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던 일본, 호주와의 연합 공중훈련 콤노스가 다음 달 8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됩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지난 27일 미국과 일본, 호주 3국의 공군이 콤노스를 위한 지휘와 통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해 괌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의 목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고 안보와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의 기여를 통합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령 괌 주변에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약 1,000명의 미국 공군과 해군, 해병대가 참가하며 1,000명의 일본 항공자위대와 왕립 호주 공군 등도 참여합니다. 프랑스와 호주가 북한의 거듭된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세바스티안 르코르니 프랑스 국방장관과 캐서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해 북한의 전례 없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적인 불법 핵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운반 체계에 대한 폐기를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70여 명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참상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북한은 최대 350만 명이 굶주리는 빈곤의 땅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하원 의원과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 총무가 지난 26일 발의한 사회주의 참상 규탄 결의안입니다. 공화당 의원 70여 명이 동참한 이 결의안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념이 낳은 비극의 사례들을 적시했습니다.
특히 최대 350만 명의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으며 북한은 자유의 땅과 빈곤의 땅이 갈라지는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역사상 최대 범죄 중 상당수는 옛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쿠바의 카스트로, 캄보디아의 폴포트,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 등이 보였던 사회주의 이념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 집단적 체제가 근본적이고 필연적으로 반대되는 개인의 신성함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 세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는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규탄하고 미국 내 사회주의 정책 시행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일부 세력을 향해 사회주의적 정책을 펴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살라자르 공화당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자신의 지역구는 사회주의의 실패를 너무 잘하는 지역이라면서 유권자들은 사회주의 이념이 비참함과 억압, 망명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직접 체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컬리스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정책의 자연스러운 진전은 시민들로부터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빼앗는 독재주의 국가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인들은 중국과 옛소련, 북한 등지에서 공산주의의 공포와 수천만 명이 정권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살인적인 공산주의 독재로부터 도망쳐 이곳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정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영국의 인권단체가 북한 내 표현의 자유 실태를 세계 최악으로 평가하고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를 탄압해온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인권단체인 인덱스 온 센서십은 최근 전 세계 174개국의 표현의 자유 지수를 발표하고 북한이 표현의 자유 분야에서 최하 등급인 10등급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평가에서 학계 내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3가지 평가 항목에서 모두 10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를 탄압해온 역사가 있는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북한과 함께 모든 항목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국가는 벨라루스와 미얀마, 시리아 등 총 12개 국가이며 이 단체는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이들 독재 정권이 연구자들이나 교육자, 언론인들에게 분명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와 한국 외교부가 30일 북한 내 여성 및 여아의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개최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압박과 관여를 통해 북한 여성들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30일 VOA에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새 북한 인권 특사로 여성인 줄리 터너 국무부 관리를 지명했고 살몬 특별보고관과 한국의 이신화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역시 여성이라며 이들이 주도해 북한 여성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딸 김주애를 내세우고 실세로 알려진 현송월과 최선희 외무상 등 일부 여성들이 부각된 만큼 이런 움직임을 활용해 여성들 사이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전반적인 북한 인권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학 교수 출신 현인의 이화여대 초빙 교수는 VOA에 탈북민들의 증언과 긴 토론이 있었다며 한 나라의 인권 개선에 대한 평가 기준이 취약계층의 개선과 직결되는 만큼 북한 내 취약층인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교수는 또 북한의 체제 전환 없이 북한 인권 개선에 뚜렷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도 국제 시각보다 북한 여성들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관여와 압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